지난 9월 3일에서 5일 인도에서는 사흘 연속으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8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의료진 수. 바로 그때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환자들을 돌보겠습니다. 인도의 한 병원에서 의료 봉사를 자원한 한 남자. 그는 지난 4년간 다수의 사립병원에서 근무를 한 의사 태자 레디였습니다. 좋은 의미의 간 큰 남자였던 건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태자, 당신을 체포합니다. 왜? 지난 9월 갑자기 병원에 들이닥친 경찰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돌보던 의사 태자를 체포했습니다. 아니 좋은 일로 봉사하시는 분을 왜 잡아가요? 뭐 의료사고가 있나요? 얼마 전 의사 태자의 아내는요.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그를 고소했는데요. 그때 함께 드러난 의사 태자의 검은 과거. 일단 그의 실제 이름은 태자 레디가 아닌 비라간뎀 태자였고요. 2016년에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체포된 전적이 있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자, 지금 좀 혼란스러우시죠? 그러니까 현재 신분인 의사도 의대 졸업장, 의사 면허증도 모두 가짜!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심지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못 믿겠던 거는 네, 4년 동안 뭘 했다면서요. 의사로. 그렇죠. 그럼 4년 동안 의사를 활약했던 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안 들킨 겁니까? 2016년에 태자 레디라는 새 이름으로 신분 세탁을 한 그는 이번에는 보자. 의사나 한번 해볼까? 진짜 뭐야? 의사로 위장하기 위해 위조된 의대 졸업장, 의사 자격증을 구입. 아니, 구입. 정말 샀습니다. 아니 근데 웬만큼 간이 크지 않고서야 위조 서류로 의사 행세를 그것도 4년씩이나 하기는 어려웠겠죠. 의사는 직업이 뭐 모르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남들과 다른 빅 사이즈의 간을 가진 태자는 위조된 의대 졸업장으로 모 대학병원에서 인턴십까지 수료하며 차근차근 다양한 기초 의학을 익혔습니다. 의대를 가지, 공부해서. 가지. 근데 이제 위급한 상황 속에서 또 나 치료해준 의사가 사기꾼이라고 하면 정말 또 등골이 서늘할 것이. 나를 치료해줬는데 알고 보니 의사가 아니야. 소중한 생명을 사기 행각에 이용한 범죄자, 응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2019년 10월 미국에 위치한 한 미술관. 손님들로 북적이는 일요일 오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미술관에서 근무 중이던 부관장 라스자드 홉킨스. 그런데 뭐야? 방금까지 있었는데 대체 어디 간 거야?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이젤에 있었던 작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인 게 부관장 라스자드가 잠깐 이 등을 돌린 사이에 그림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같은 공간이면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라도 느낌이라도 들릴 텐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어요. 목격자도 있었을 텐데. 자, 게다가 사라진 작품은 스페인이 낳은 초현실주의 천재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 불타는 기린. 오. 피카소의 영향을 받아 만든 작품인데요. 고급 특수지에 인쇄된 판화인데 현재 100점밖에 남지 않은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한화로 약 2,400만 원의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럼 엄청난 작품인데. 세계적인 미술가의 작품이죠. 네. 어떻게 된 거지? 같이 훔쳤나? 미술관에 들어서더니 잠시 후 당당히 작품을 들고 나오는 범인. 그림 들고 있네? 그냥 가져가네? 목격도 안 하고 있어. 하도 자연스러워서. 와, 저러고 있어. 근데 진짜 지 그림 들고 나오는 줄 알겠다. 아니, 그리고 행인들이 주목을 안 하잖아. 하도 자연스러우니까. 저게 끝입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32초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이 달리의 작품을 도난당한 미술관은 번화가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지만 규모는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이 점을 오히려 악용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간 크게 이걸 훔치긴 했는데 그거 아시나요? 훔쳐간 그 작품이 특수지에 인쇄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00점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진품 여부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다는 금세 꼬리가 밟히고 말 겁니다. 간 큰 녀석들 19, 16일을 공개합니다. 제가 나올 때가 됐는데 바닥기사 하나 있거든요. 자진 납세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만만치 않은 게 있긴 있습니다. 네. 왜 안 나오지?
난 너무 당황스럽다. 2008년 11월 노르웨이 오슬로. 모두가 잠든 새벽 어둠의 그림자들이 은밀하게 한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식간에 도둑질을 한 뒤 유유히 사라졌는데요. 지난밤 여러 대의 컴퓨터가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르웨이 경찰청 대변인인 피아 솔 호그는요. 도난 사건에 대한 수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피해는 있었지만 다행인 거는 인명 피해가 없다는 점인데요. 근데 경찰청에서 이 공식 입장이 나올 정도가 된다면 단순 절도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절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사람들은 간도 크네. 노르웨이 경찰들을 우습게 봤네 라며 크게 놀랐습니다. 어디야? 그 이유는 왜? 도둑들이 컴퓨터를 훔쳐간 건물이 바로 노르웨이 경찰의 중앙기관 노르웨이 경찰총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그리고 치면 광화문 앞에 거기 제대로 경찰청사 턴 거 아니에요? 서울지방경찰청을 턴 거죠. 헐래. 네. 이게 등잔밑이 어둡단 말이야 이런 건가? 등잔밑이 근데- 제일 어둡긴 하지. 근데 현관에 경찰들 다 있지 않나요? 너무 삼엄하지. 어떻게 들어갔지? 이 도둑들은 경찰총국에 침입하기 위해 철저한 위장과 보안 해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물을 깼습니다. 그리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게 되나? 너무 허술하네. 아니 일단 오케이 깼다고 하는 쳐. 그 안에 경찰들이 도대체 몇 명일 텐데. 그러니까. 진짜 무모하고 간이 정말 배 밖으로 나오다 못해 다들 이런 생각 갖고 네. 있으니까 저걸 턴 거예요. 아니 CCTV 없어 CCTV? 간을 발로 차고 다녔나 이 사람들은? 진짜 창피하겠다.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모든 걸 제쳐두고 저분들부터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2017년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한 달 만에 무려 4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 의문의 연쇄 살인 사건에 미 전역이 공포에 휩싸이자 템파 경찰은 주민들에게 야간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살인범을 잡기 위해 집요하게 수사를 펼쳤습니다. 살벌하다. 그런데 드디어 결정적인 제보를 받은 경찰은 살인 용의자를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네요. 끔찍한 범죄자인데. 이에 템파 경찰서장인 브라이언 두거는 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생방송으로 살인범의 체포 경위 등을 브리핑했습니다. Benjamin Mitchell was 22 years old and he was murdered. That was 51 days ago. 브리핑으로만 들었는데 너무 끔찍하네요. 이게 살인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피해자 유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겁니까? 더 큰 피해가 있기 전에 네, 잘 잡긴 정말- 했습니다만 안타깝죠. 정말 네. 진짜 단죄를 받고 좀 강한 형벌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누가 간이 컸던 걸까요? 설마 살인범이 막 또 유명한 사람이고 막 이래요? 이 영상에 간이 큰 사람이 있었어요? 이 브리핑 할 때? 그렇습니다. 혹시 뒤에 서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브리핑 중간에 조나요? 호호. 아주 화면을 유심히 보셨군요. 네. 그 오. 뒤에 약간 졸린 사람 하나 있었거든. 있었어? 난 눈치 못 챘어. 사람들이 경찰 브리핑을 보고 분노한 이유. 브리핑 당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경찰서장의 말을 수어로 통역한 수어 통역사 데런 로버트 때문이었습니다. 브리핑 중 데런 로버트가 보인 몸짓은 사실 수어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몸짓을 하면서 수어처럼 보이도록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장애인분들이 두 번 농락한 거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했지? 자, 심지어 브리핑 현장에는 청각 장애인인 피해자 어머니도 참석해 있었는데요. 헐래. 자식을 잃은 슬픔에 힘겨울 때 수호 통역사의 황당한 사기 행각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왜 저런 짓을 하고? 생방송으로 브리핑을 지켜본 사람들 역시 브리핑을 보는 내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며 대분노했습니다. 아니 어이없는 게 경찰들 다 있는 데서 저런 강큰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니 너무 쉽게 들킬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기꾼인 거예요? 수호 통역사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경찰은 그녀가 사전에 섭외된 수호 통역사인 줄 알았다면서요. 수호 통역사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고 사죄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분은 누구며 왜 저기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까지 오게 된 거죠? 가짜 수호를 한 데런 로버트가 현장에 어떻게 투입됐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분 확인 결과 절도와 사기, 수표 위조 등을 일삼은 전과 오범의 사기꾼이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에 대해선 묵묵부답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재미가 없다 진짜.
2019년 8월 브라질 남부 산타 카타리나주 수상한 차림새의 노인이 은행에 들어서더니 갑자기 사람들에게 권총을 겨눴습니다. 총을 갖고 있었다고요? 노인이. 너무 위험한데. 너무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강도로 돌변한 노인은 인질극까지 벌이며 돈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곧바로 경찰이 노인을 체포하며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노인을 조사하던 경찰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 체포된 범인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이것도 뭐야? 위장한 거예요? 아니, 방금 노인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의 정체는 36세 남성 알렉시스 쉬르멈. 그는 완전 범죄를 꿈꾸며 은행 강도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 가면을 만드는 거야. 이후 알렉시스는 가슴까지 내려오는 거대한 실리콘 가면을 만들어 쓰고요. 은행에 침입, 그리고 미리 준비한 가짜 플라스틱 권총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며 강도 행각을 벌인 겁니다. 아니, 뭐 특수 분장을 하면 자기가 이제 안 잡힐 줄 알고 그랬나 보죠. CCTV에 이제 노인이 찍히니까. 하지만 상상으로만 완전 범죄였나 봅니다. 사람들이 가짜 총을 알아봤는지 사람들은 겁을 먹기는커녕 그의 협박을 무시했다는데요. 장난감 총은 딱 보면 보이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아유, 본인이 미션 임파서블 이런 것도 아니고, 아유, 뭐 하나 심한 짓입니까 저게? 그래서 당황을 한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도주를 결심. 그래서 2층 창문을 깨고 멋있게 착지는 쥐뿔. 앞이 안 그냥 보이고. 바로 아래로 떨어져서 부상을 입고 그대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아 진짜 이거는 드라마의 팬이에요. 안 큰 게 아니라 바보 특집 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잡힌 뒤에 밝혀진 사실. 알렉시스는 1년 전에 범행 장소인 은행에서 근무했던 직원이었답니다. 한심해. 본인이 근무했던 은행이니까 나름 보안이나 도주 경로 등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아주 간 크게 자신만만하게 범행을 저지른 거죠.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29일 오후 2시 20분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다급한 신고 전화. 어떤 수상한 남자가 커다란 상자를 들고 마을 주변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물건을 훔친 것 같아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또 뭐야? 이 자식이 보자 하니까 헤이, 아이 물어볼 거 물어보고 풀어주시오. 아이 나 봐봐. 뭐야? 왜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해요? 일단 너무 친해 보이죠? 그리고 9년이네. 구면이죠. 네. 이 절도범의 정체는 24세 디종 랜드럼인데요. 이들이 구면인 이유는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차를 훔쳐 달아나려다 체포된 절도범이었기 때문이죠. 어? 아니 절도범인데 안 잡아가고 풀어준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도 경찰은 간단한 조사만 마친 뒤 또다시 현장에서 랜드럼을 풀어줬습니다. 거봐 왜 풀어줘? 왜 풀어줘요? 이게 뭐 상황극인가? 상황극이죠. 아, 감이 몰래 좋네. 카메라인가? 그런 거 아니고서는 경찰이 본분을 다하지 않은 거잖아. 아닙니다. 경찰이 범인 랜드럼을 현장에서 계속 풀어줄 수밖에 없던 이유. 바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로베일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제로베일 정책이란 교도소 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용의자 수감을 최대한 줄이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법적인 책임을 묻는 캘리포니아주의 긴급 명령이었죠. 와 저런 게 생겼구나. 그래서 경찰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선석방 후 소환장 발부라는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 근데 범죄자들한테는 이거를 알려준다는 건 너무 악용될 소지가 큰데. 그러니까 처벌은 난 나중에 그래 2배, 3배로 받을게. 일단 오늘은 차를 훔치겠어. 뭐 이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만 살자는 범행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정말 근데 네버엔딩인 게요. 같은 날 오후 8시 50분쯤 경찰서에 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도난됐다는 신고 전화가 왔습니다. 또 너야? 또겠지 뭐. 또 너니? 그렇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범인과 격렬한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겨우 범인을 체포했는데요. 역시나 범인의 정체는 바로 랜드럼, 또 랜드럼이었습니다. 이게 2번이나 풀어줬으면 사실 정신 차려야 되는 건데 이분은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네요.
자, 이 사건이 알려지며 캘리포니아주 주민들 사이에서 제로베일 정책이 흉악범들의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며 거센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제로베일 정책으로 인해서 고위험 성범죄자들까지 일부 석방돼 미국 전역에서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완전 잘못됐네 이건. 이게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이 방향이 되게 잘못된 것 같아요. 선량한 주민들에게는 이거 엄청난 위험 아니겠습니까? 완전 위험한 거죠.